매일 오전 11시 강한 녀석들이 옵니다. 안녕하세요. 권미란입니다. 금요일 오늘 밤에 또 챙겨볼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간밤 미국장의 하락, 또 주말이라는 불확실성 속에서 우리 지수는 낙폭을 늘렸다 줄었다 계속해서 불안한 움직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간밤 연준 위원들의 발언들이 좀 나왔는데요. 좀 살펴보면 금리가 제약적인 수준이 아니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물가가 더 올라갈 수도 있기 때문에 금리를 더 올려야 한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고통스러운 경기 침체가 있더라도 물가의 고삐를 반드시 잡겠다는 것, 지금 연준의 스탠스가 되겠죠. 오늘 밤에 미국에서는 9월에 PC 근원 물가지수가 발표가 됩니다. PC 근원 물가지수 같은 경우는 CPI 코어 지수 대비해서 주거 가격이 비중이 낮기 때문에 예상보다 높지 않은 물가지표가 나올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다만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10월에 발표될 지표가 되겠습니다. 10월 7일 미국의 9월 고용지표, 10월 13일에 미국의 CPI 발표, 이것 반드시 체크를 해보셔야 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또 현지 시간 30일 러시아에서 우크라이나 점령지 4곳에 대한 합병 결정이 있습니다. 서명식이 있다고 하고요. 핵 전쟁의 명분을 쌓은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과연 또 연설에서 어떤 이야기들을 내놓을지, 전쟁을 더 키울지 여부가 주목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이제 9월 마지막 거래일입니다. 그리고 또 10월에는 더 체크할 것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주요 변수들, 그리고 시장의 바닥 시그널, 체크를 계속 해보셔야 되는 그런 장의 움직임들이죠. 체크, 오전장을 책임져 드릴 세 분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세 분의 강한 녀석들의 코멘트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죠. 신상원 전문가, 현실은 마음속 희망보다 길다. 이정호 전문가, 힘든 한 주도 끝났다. 윤겸 전문가, 10월 하락 진정세 온 뒤에. 네, 뭔가 조금씩 마음속에 남는 그런 코멘트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먼저 첫 번째 신상원 전문가의 코멘트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실과 희망 사이에서 우리가 희망을 갖고 시장을 바라보지만 그래도 그 현실의 어려움은 좀 더 길게 이어질 수도 있겠다는 그런 내용이 내포되어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알아볼까요? 네, 예전 모 드라마에서 띵동하고 정답을 울렸던 차승원 씨가 생각나네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지금 이 시장을 바라보면 어차피 지금 계속 하락을 하고 있는 이 구간에 있는데 여기까지 버티셨다면 조금 더 인내심을 갖고 오히려 여유를 가져야 되는 그 마음이 더 이 시장에서는 스트레스를 덜 받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지금 있는 이 현실에서 보면은 반등하려는 우리의 기대감보다 이 현실 자체가 우리의 희망보다는 조금 길다. 근데 이게 바로 반등을 할 때는 또 그걸 못 느끼지 않습니까? 지금 고통스러운 또는 좀 힘든 이 구간에 있는 이 기간이 지나고 나서는 보면은 생각보다 짧았네 이렇게 느껴질 건데 지금이 이제 좀 우리의 현실 이 마음과 좀 길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먼저 던지면서 힘을 내보자.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모두가 지금 구간은 우리가 어차피 거쳐 가야 되는 구간이니까 좀 희망적인 메시지를 강하게는 못 드려도 좀 위안이 될 만한 말씀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자, 많은 시황들은 이제 항상 앞에 새벽에 신문들도 보시고 이렇게 브리핑도 보시고 그러겠지만 지금 연준의 목표, 그러니까 어제 간밤에 미국 증시나 이번 주 한 주 마감 그리고 이번 달 월간 마감을 보면 연준의 목표는 딱 정해져 있는 것 같습니다. 인플레이션, 물가를 잡으려는 게 제일 먼저 우선인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계속 매파적인 발언들이 우리의 투심을 좀 눌리기도 하고 그리고 또 영국에서 나온 그런 돌발적인 변수가 우리를 좋게도 했다, 나쁘게도 했다 이렇게 지나가면서 한 달이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러다 보니까 높아지는 좀 공포심들이 좀 이 시장을 좌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좀 선호하는 지표 중에 빅스 지수 외에도 FGI라고 해서 이제 Fear and Greed 지수가 있는데 CNN 홈페이지 가면 그게 있어요. 그래서 그걸 한번 살펴보시면 좀 도움이 될 텐데 5월 달에 우리가 시장이 큰 급락이 나왔을 때 지금처럼 되게 우왕좌왕하고 그럴 때 이제 공포지수 익스트림 피어로 표현이 되는데 극도의 공포지수가 그 당시가 7이었습니다.
지금 보면은 한 15 정도까지. 그러면 어느 정도 가장 극에 달한, 그러니까 저점이 어떻게 보면, 저는 솔직히 저점이 어디다라는 말을 함부로 하지 않는데, 굳이 우리가 지금 따지자면 그 당시 기준으로 했을 때 저점을 보면은 지금 저점이 다 와가는 거 아닐까라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희망적으로, 이제 곧 끝나가는 거 아닐까. 그렇다고 해서, 조심해야 될 거는, 바로 올라가는 건 아닙니다. 현실은 좀 더 길게 갈 것 같은데요. 그렇게 이제 지금 공포지수들이 대부분의 이제 비관적인 시장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제가 또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대부분 비관적인 시장 전망을 할 때 우리는 역발상으로 이거를 좀 위안을 삼으면 어떨까? 지금 주가가 계속 내려간다는 거는 좋은 주식들의 주가가 싸지는 거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다시 한번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리밸런싱에 대한 자기 포트를 조정하는 거에 대한 고민도 해볼 수도 있는 거고요. 인내심이 있다면 여기까지 버티셨다면 여러분들 지금 시장은 떠날 때가 아니라는 말씀을 저도 드리지만 세계 유명한 투자 자문사에서도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인용을 또 하자면 역사는 결국 시장이 다시 올라온다면 올라온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했던 얘기를 한번 좀 전달드리고요. 또 이 약세장이라고 해서 지금 이 하락장에서 수익률을 보면은 세계적인 투자 자문사인 뱅가드에서 보면 이 하락장이 한 240일 정도 지속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때 평균적인 수익률이 마이너스 한 30 정도가 된대요. 근데 반대로 상승장이 오면은 한 800일간은 이어지면서 수익률은 90%가 넘는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이 거쳐가는 이 힘든 과정을 지나가고 나서 어느 순간 이게 상승장이 왔을 때 그때 저점을 생각해 보면 지금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까지 오셨다면 인내심을 갖고 좀 시장을 조금 더 참고 있으면 좋을 것 같고 또 한 번 더 말씀을 드리지만 어떻게 보면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관망을 하면서 시장의 흐름을 파악하는 관망도 훌륭한 전략 중에 하나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월요일 날 저희 시장은 개장을 안 하니까 좀 3일 동안 스트레스를 좀 훌훌 털기 바랍니다. 그리고 9월 달 이제 갔는데 10월 달에 이제 좀 중요한 지표들 몇 가지 발표되는 건 앵커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그 외에 좀 체크해 봐야 될 게 10월 1일부터 7일까지의 중국의 국경절, 그게 이제 11월에 광군제로 이어지는 것, 중국의 소비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10월, 11월, 12월 이렇게 갈수록 미국도 또 소비를 하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추수감사절이라든가 또는 블랙 프라이데이, 그리고 조금 더 멀리 가면 성탄절까지 이렇게 이제 소비를 하는 패턴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보면서 이게 과연 인플레가 잡히느냐, 그러면서도 소비는 어느 정도 유지가 되는지 그런 것도 체크해보는 남은 한 3개월 그 정도 시간을 좀 체크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전문가님께서는 중국과 미국의 소비에 대해서 기대를 걸고 계세요? 많은 기대는 솔직히 하진 않습니다만 그래도 중국은 어느 정도 소비에 대한 그 선호도, 그런 좀 쓰는 거를 좀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 좀 눈여겨볼 게 그 온라인에서 구매되는 이커머스 쪽에서 되는 이커머스 플랫폼에서 발생되는 소비를 좀 눈여겨보는데, 왜냐하면 중국은 아직도 봉쇄를 좀 어느 정도 일부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봉쇄를 하게 되다 보면 온라인에서 쇼핑이 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성장세가 어느 정도가 될지도 상당히 궁금하고, 그게 앞으로 또 우리나라 아시아의 그 이커머스에도 좀 영향이 미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청담 글로벌 자리 잘 지키고 있죠? 예. 손절 안 됐죠? 네, 괜찮게 가고 있는데 기대해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중국의 온라인 쇼핑, 아무래도 이렇게 갇혀 있으면은 또 스트레스 해소는 쇼핑이나 게임이나 도박이나 이런 식으로 가게 됩니다. 사람들이 담배, 술 이런 것들로 가게 되는데 쇼핑 정말 그걸로 스트레스 푸시는 분들 많으시거든요. 중국 소비에서 좀 뭔가가 나올 수 있을지도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다만 중국 쪽도 경기는 좀 침체 국면입니다. 그래서 올해 경제 성장률에 대한 전망치도 좋지가 않고요. 그리고 미국 쪽 같은 경우는 경제가 그래도 여타 국가 대비해서는 양호한 편이긴 합니다. 그래서 금리를 그렇게 또 과격하게 올리는 것도 있는데 감원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메타의 감원 계획 발표도 또 오늘 새로운 소식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소프트뱅크, 일본 쪽 기업이죠. 비전펀드 손실 때문인지 소프트뱅크도 역시 150여 명의 감원을 발표했습니다. 이 밖에 미국의 월마트, 갭, VF도 감원에 대한 이슈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소비 심리에 미치는, 경기에 미치는 영향력들 한번 체크를 해보고요. 자, 지금 2300선이 훼손됐죠. PBR 0.9배가 훼손됐습니다. 그러면서 위기 국면을 가리키고 있는 시장의 모습이고요. 다만 앞서서 보시면 2019년 8월, 그러니까 미중 무역 분쟁 나왔을 때 PBR 저점이 0.81배에서 나왔고요. 코로나 팬데믹 때는 0.63배에서 PBR 저점이 나왔습니다. 과연 지금은 어느 선에서 PBR 저점이 나올 수 있을 것인지 예단하기 어렵다라는 점에 대해서 의견 주셨네요. 다만 뒤집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구간이다. 역발상이 필요하다라면서 지금은 이 큰 폭의 하락, 급락의 고통이 있지만 역발상적으로 주식의 박앤세일 기간이 될 수 있다는 점 알아봤는데요. 자,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장의 추세도 참 좋지가 못합니다. 마디 지수를 잘 지킬 수 있을 것인가? 역시 미국장도 체크 포인트 필요한데요. 이런 가운데 비트코인의 주가가 좀 바닥을 확인한 듯한 움직임을 보여줍니다. 지난 6월에 2,300만 원 선에서 바닥을 찍었고 최근 두 달 동안은 2,600만 원 선에서 바닥을 찍은 뒤에 현재는 2,784만 원 선에서 비트코인의 움직임이 나오고 있고요. 현재 0.66% 소폭의 하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크립토의 윈터가 끝났다고 보시면 초록불 주시고요. 그렇지 않으면 빨간불 주시기 바랍니다. 나스닥의 시세보다 오히려 비트코인의 시세가 더 양호하다는 점에 대해서 주목하고 있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과연 위험자산인 이 비트코인 쪽에서 선 조정을 끝내고 반등을 연말까지 이어줄 수 있을 것인가? 전통적으로 10월에 이 비트코인의 시세가 좋았던 달이다라는 점에 대해서도 근거로 제시하고 있는 의견 나오고 있는데요. 세 분 의견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립토 윈터가 끝났다라는 의견에 동의하시면 초록불이고 동의하지 않으시면 빨간불이신데요. 윤겸 전문가 빨간불 주셨고요. 나머지 두 분 전문가 노란불 주셨죠. 이정우 전문가님? 저는 아직까지도 약간 비트코인은 나스닥이랑 좀 많이 연동돼서 가고 있다. 미국 증시랑 많이 연동돼서 가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부분이 좀 더 깨져준다라는 신호가 나와야 좀 더 가지 않을까. 비트코인 자체적인 호재로 인해서 반영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제일 많이 들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조금 더 약간 커플링된 모습제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다라고 생각해서 노란색으로 했습니다. 네, 간밤 미국장 나스닥이 2.84% 하락을 했는데요. 그에 비해서는 낙폭이 제한적이지만 방향을 같이 하고 있다는 점에서 아직은 연결고리가 있다는 점 지적해 주셨습니다. 신상원 전문가님? 네, 이정호 전문가님 의견에 이제 동의하면서 제가 드릴 말씀, 저는 비트코인을 개인적으로 별로 이렇게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선택지에 없어서 노란불을 또 선택한 이유도 있습니다. 지표로도 안 보시나요? 그러니까 참고하는 지표라든지. 정도만 이게 시장에 어떤 영향 또 어떤 종목에 영향을 미치는지만 저는 참고하고 뭐 저를 아는 저희 분들은 비트코인을 제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는 걸 아실 겁니다. 관심이 없습니다, 비트코인에. 예, 투자할 만한 자산이 아니라는 생각 갖고 계시고요. 네, 저는 그렇습니다. 윤겸 전문가님 빨간불 주셨어요. 제가 이제 죄송합니다. 색깔 결정 부분을 좀 헷갈렸는데 죄송합니다. 반대신가요? 초록불? 가지고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이제 증시에 자금이 빠져서 디지털 자산으로 좀 이동한 부분이 있다고 좀 보고요. 네. 근데 이제 이 디지털 자산의 대표격인 이제 비트코인은 이제 변동성, 여러분 아시겠지만 변동성의 폭이 너무나 급등과 급락을 오고 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이제 뭐 어느 정도 비트코인은 이제 바닥을 이제 어느 정도 형성하고 상승 랠리를 할 수 있다는 기대감은 있겠으나 변동성, 위험성, 변동폭을 좀 고려하면서 봐야 되지 않나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추가 상승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추가 상승도 있지만 추가 하락도 폭이 크다. 또 이제 뭐 어느 정도 또 증시, 전 세계 증시가 반전할 수 있는 트리거 같은 나왔을 때는 증시 쪽으로 또 자금이 또 쏠리고 비트코인의 변동폭이 크다는 부분을 유념하시면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반대로 안전자산 달러화 움직임 살펴보겠습니다. 간밤에는 이틀 연속의 하락세를 기록했는데요. 달러 인덱스가 112달러 선까지 밀려 내려섰습니다. 이틀 연속 하락하면서 5일선 터치하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데 달러 인덱스 5일선 지지하고 다시 한번 킹달러 보여줄까요? 아니면 조금 주춤해질까요? 함께 또 살펴보시죠. 두 번째 코멘트 가보겠습니다. 두 번째 코멘트는 이정호 전문가의 코멘트인데요. 힘든 한 주도 끝났다. 주간 기준 코스피는 이대로 마무리가 되면 7주 연속의 하락입니다. 힘들었어요. 전문가님 어떻게 보시나요? 네, 계속적인 악재가 나오고 있다. 어떻게 본다면 금요일 날, 우리나라 증시가 금요일인데, 어떻게 본다면 유럽이랑 미국은 아직 시작도 안 했죠, 금요일.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조금 더 불안 심리가 더 강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장 초반에도 9시에서 9시 반까지는 어느 정도 단기적인 수급세나 이런 부분은 들어온다라고 보이는데 그런 수급세가 계속적으로 이어진다? 약간 이런 부분은 별로 없다. 그나마 오늘 약간 중국 지수가 어느 정도 반등세를 보여주는 모습세로 인해서 조금 반등세가 나오고 있지만 이 부분이 계속적으로 갈 수 있나라고 봤을 때는 저는 좀 더 힘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영란은행에서 국채 100조 원을 매입한다라고 했는데 파운드화는 급락이 나왔습니다. 어떻게 본다라면은 급한 불을 끌려고 했지만 급락이 나왔다는 거는 어떻게 본다라면 조금 더 시간적인 부분은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고 독일 CPI가 천연가스나 뭐 이런 부분 때문에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부분이 제일 크다. 유럽도 약간 힘을 못 쓰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미국 같은 경우도 2분기 성장률을 마이너스로 집계가 나오면서 약간 증시에 영향을 끼쳤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장의 불안 심리는 계속적으로 증가되는 부분이 있는데 저는 어떻게 본다면 오늘 우리나라 증시가 단기적인 바닥이 나올 수도 있는 금요일이지 않을까라고도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 말은 어떻게 본다면 지속적으로 지금 계속적인 하락보다는 추락이라고 말씀드릴게요. 그만큼 많이 떨어졌는데 오늘 기점으로 공포 심리나 이런 부분이 제일 크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월요일 휴장까지도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약간 이런 부분을 어떻게 본다라면 공포감이 제일 높다. 그렇다고 섣불리 지금 매수를 할 포인트는 아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어느 정도 반등은 나오는 걸 보고 나서 지켜보고 나서 들어가는 게 낫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 주도 이제 끝나가고 월요일날 휴장이지만 그래도 화요일날부터는 어느 정도 미국 증시나 이런 부분이 조금이라도 상승하는 모습세가 나온다라고 한다면 이때까지는 월요일날 증시가 어떻게 본다면 미국장이 금요일날 하락 마감으로 하면은 약간 우리나라의 불안한 모습세가 나왔었는데 미국장 월요일까지 보고 나서 들어가는 화요일이기 때문에 좀 더 긍정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다음 주는 이번 주보다는 좀 덜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은 들고 있습니다. 네, 이상 이번 주만 좀 잘 힘들지만 버텼으면 좋겠습니다. 네, 바닥에 대한 시그널은 뭐라고 정리를 할 수 있을까요? 바닥에 저기는 솔직히 말해서 회사가 망하던가 나라가 좀 망하던가 약간 두 개가 나와야 솔직히 진짜 바닥인데 그런 부분까지도 좀 생각을 한다라고 한다면 너무 부정적인 생각밖에 없기 때문에 약간은 지금은 조금 그래도 긍정적인 부분을 찾으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게 안 나와도 바닥은 일단 단기적으로라도 이 약세장 속에서의 데드캣 바운스라도 일단 나올 만한 시점은 됐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나올 만한 우리나라 지수 기준으로 시점은 아니지만 예. 심리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는 이번 주가 제일 많이 힘들었다라고 느껴요. 이렇게 어떻게 본다면 계속적인 하락세가 나오고 나서 한 일주일 정도 다음 주부터는 좀 그래도 어느 정도 반등세는 나와주지 않을까, 그런 한 주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수가 지금 2000포인트까지 좀 와줘야 어떻게 보면 가격대 전략으로는 더 만족스러운 부분이 있다라고 보는데 지금 공포감 심리 지수로는 이번 주가 거의 최악이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예, 그런 가운데 이렇게 진짜 너무너무 힘들었던 우리 투자자 여러분도 힘들고 그리고 이 주식을 바라보고 솔루션을 제시하는 전문가 여러분들도 정말 힘든 그 1, 2주간이 아니었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이런 가운데 그래도 오늘 나오고 있는 소식을 좀 보면 신용융자 잔고 비율이 연저점으로 내려갔다라는 소식도 좀 나옵니다. 좀 악성 물량은 소화가 어느 정도 된 측면도 있다고 보고 있고요. 다만 여기에서도 그래도 더 물량이 좀 더 출회될 가능성도 내다는 봐야 된다라는 의견들도 나오고 있어요. 7주 연속의 하락 이후에는 단기적인 반등이 반드시 올 수 있다. 1, 2주 내에 올 수 있다라는 것도 또 증권사의 의견들이기도 했는데
참 어려운 소식은 계속됩니다. 전기가스 요금의 인상 소식에 대해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또 많은 얘기들을 해주고 계십니다. 가스 요금이 가구당 월 5,400원 오른다. 15.9% 인상했다라는 소식이 속보로 나오고 있는데 전기 요금도 오르겠죠. 러브수기님께서 글 남겨주셨고 인상률 너무하네요 라고 말 주셨습니다. 월화 명희님께서는 온수매트 사자라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온수매트 사서 올겨울을 버티겠다라는 분도 계시고요. 그리고 오늘 손맞고 선생님께서 오늘 변동성 장난 아니네요. 라고 글 남겨주셨습니다. 자, 일단 다음 주 정도는 단기적인 반등의 국면을 예상을 해주셨는데요. 하지만 아직 완전한 바닥 시그널은 아니라는 의견이 중론입니다. 아마 이정우 전문가도 그렇게 보고 계시는 것이겠죠. 예, 그러면 오늘은 이 질문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아마 세 분 전문가님께서도 지금은 주식 투자를 하지 않으시더라도 아마 주식 투자를 하셨을 때 내 계좌가 반토막이 나고 3분의 1 토막이 나고 혹은 5분의 1 토막이 나는 그런 상황을 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그때 어떻게 대응을 하셨는지 경험담을 한번 얘기를 해주시는 게 어떨까요? 이정우 전문가님? 비상금을 꺼내는 게 제일 좋다라고 생각을 해요. 솔직히 말해서. 어떻게 본다면. 물타기 전략이요? 네. 왜냐하면 지수가 반등이 어느 정도 나온다라고 생각이 들 때 그때 좀 세게 들어가시는 게 현금을 어느 정도 확보되신 분들한테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어떻게 본다면 여유 자금을 잠깐 정도 잠깐 반등만 하고 나오는 전략이 제일 유효하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은데 약간 그런 부분도 여력이 없다라고 한다라면 솔직히 말해서 강한 종목으로 옮겨가는 방법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 말은 어떻게 본다면 테마성이 짙은 종목으로 굳이 갈 필요는 없다. 시장에서 어느 정도 탄탄하고 실적이 있는 종목으로 갈아타도 어느 정도 반등세는 더 잘 나온다. 요즘 시장이 약간 옛날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본다라면은 약간 테마성 종목들이 계속적으로 가면서 시장이 안 좋을 때 손절해서 테마성 종목으로 많이 물려있던 부분이 있었는데 그런 종목보다는 약간 실적이나 주도주 약간 그런 부분을 종목을 갈아타시는 전략이 제일 유효하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강한 종목들은 바로사 그동안 얘기해 주셨던 이 섹터들이라고 보시는 거잖아요. 네, 그쪽에서 아마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저는 제일 많이 지켜보고 있고 바의 대표 주자는 바이든 대통령의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의 대표 주자는 저는 약간 페페터리 쪽이 가장 네. 눈이 쏠리고요. 그 다음에 로봇, 그 다음에 어떻게 본다라면 네옴시티 관련주들 보고 있고 약간 현금이 있는 분들은 다음 주 관련해가지고 로봇 관련해가지고 신규 상장주도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을 눈여겨보면서 청약도 진행을 하면서 약간 너무 현금만 갖고 있으면 내가 뭐 하는 거지? 약간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때는 청약 같은 것도 해보시는 것도 괜찮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예. 10원 이생강님께서 11월에 사우디 누구 온다고 하죠. 10월 말 11월 초입니다. 건설주 사도 될라나요? 지금 싸 보이는데 라고 하셨는데요. 종목별로 밸류에이션 좀 다르긴 합니다만 싼 건 정말 쌉니다. 3배, 4배 이렇게 가는 종목도 있고 10배 넘는 주식도 있어요. 예를 들자면 이정우 전문가가 보시는 네옴시티 관련주 가운데서 한미글로벌 이런 종목은 10배 넘어가거든요. 어떤 쪽 보시겠어요? 건설주는 잠시 후에 한번 신호등 확인을 해볼까요? 예. 건설주 같은 경우는 솔직히 말해서 경기 침체가 온다라면 되게 악재로 나올 수도 있는데 그나마 네옴시티로 인해서 조금 버텨준다는 느낌이 강하다라고 느껴요. 다른 종목은 많이 떨어지고 있지만 그래서 어느 정도 좀 기대감은 아직까지는 있다. 하지만 이게 현실적으로 나오지 않는다라면 이 기대감이 어떻게 보면 제로 소멸로 인해서 더 떨어질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어떻게 보면 시장이 다 싸 보입니다. 네, 건설주만 싸 보이는 게 아니라 다 싸 보이니까요. 조금만 더 기다렸다가 반등 나오는 신호에 맞춰서 그때 건설주를 들어가던 페페터를 들어가던 로봇을 들어가던 해도 될 것 같다라고 말씀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까 비상금을 꺼내야 한다라는 의견 주셨는데 지금 꺼낼 시기는 맞나요? 아닌가요? 저는 지수 가격대로는 한 2,000포인트 초반까지 온다라면 예. 충분히 가능성 있다. 네. 흔히 얘기하는 차 정도까지는 팔아도 된다라고 말씀해드리고 싶습니다. PBR 0.8배가 깨져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2,000선까지 간다는 이야기는요. 2,070선 정도가 0.8배 라인이더라고요. 자, 신상훈 전문가님은 경험담이 있으세요? 경험담이 있는데요. 저도 실전 투자대 우승을 했다고 해서 잘난 게 아니라 그 전에 십몇 년을 제가 안 좋았었죠. 근데 이제 제가 코로나 때 한번
뭐 큰 소리 치고 뭐 투자를 좀 했다가 손실을 본 적이 있는데 그때도 이런 좀 시장이 공포가 있었어요. 그래서 종목을 다 정리하고 집중을 해서 한 종목에다가 계속 매주 저는 샀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지금 물린 분들이 많잖아요. 90층에 계신 분들 계시고 그러면 이거를 지금 100개가 그때 있다 그러면 지금 100개를 사서 물타기를 해서 반을 줄이는 게 아니라 그 종목이 내가 정말 봤을 때 실적도 괜찮고 앞으로 업황도 좋다 그러면 뭐 주마다 또는 2주마다 어차피 주식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윳돈을 갖고 만들어서 시작을 한 거잖아요. 제가 지금 장난스럽게 말씀드린 건 아니고 내가 지금 본업이 있으시다면 열심히 일해서 여유가 생기는 거를 2주나 1주나 자기만의 텀을 만들어서 그 종목을 집중적으로 사 모으면 어느 순간은 맞아 떨어지는 지점이 나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시장이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단기간에 2, 3개월 안에 좋아지지 않습니다. 2300 회복하는데도 2, 3개월이 걸릴 수도 있고 우리가 떨어진 지점을 잘 생각해 보시면 2600도 아닐 겁니다. 대부분의 지금 개미분들이 물려 계신 분들 한 2900, 800부터 손실을 본 분들이 많은데 이 방법을 갖고 모아가다 보면 우리가 혹여 이렇게 세상에 이런 일이 나오는 삼성전자를 계속 모아갔다는 분들이 나중에 큰 수익을 냈다는 것처럼 그런 방법도 맞아떨어질 수 있습니다. 무조건 삼성전자를 사라는 말씀이 아니라 저는 그런 식으로 해서 삼성전자를 통해서 한번 회복을 한 적이 있습니다. 물론 돈을 벌진 않았습니다. 겨우 본전 찾고 나왔습니다. 네, 그러시군요. 이런 또 아픈 경험이 있습니다. 그 끝에 결국에 수익률 대회 1등이 있었고요. 예, 경험담이었습니다. 매주 주식을 사 모으는 전략 하셨다고 하시는데요. 윤겸 전문가님은 계좌가 반토막 나고 3분의 1 토막 나는 경험 해보신 적 있으세요? 당연히 있죠. 네. 참, 반토막 3분의 1 토막 나면서 항상 느꼈던, 느낌과 반성은 탐욕과 미련 사이에서 빠른 의사결정을 못했다. 그런 부분이 참, 재차 반복돼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누누이 하고요. 그러니까, 그런 미련 부분이 이제 자기를 옥죄면서 손절해야 될 타임에 손절을 못하는 그런 타이밍 놓치는 부분. 그 다음에 어떠한 이제 매도와 매수 사이에서는 이제 분할 전략. 그래서 이제 매도를 하더라도 욕심을 조금 버리고 분할로 매도를 해서 다음 버스를 기다리는 그런 전략과 또 하나는 이제 투자자 여러분께 제가 감히 조금 도움되는 조언을 드린다면 역시 원칙과 소신이 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다른 정보라든지 다른 어떠한 이제 들려오는 소식이라든지 그런 걸 보고 이제 따라서 매수나 투자 전략을 하실 수도 있는데 어떤 이제 그런 정보라든지 기사라든지 어떠한 이런 좋은 발굴할 수 있는 종목을 보실 때도 본인의 원칙과 소신을 가지고 분석해서 접근하시고 의사결정을 내려서 진행을 하시다 보면은 자기가 내린 그 결정의 결과가 안 좋더라도 발전할 수 있는 그런 토대가 되거든요. 근데 너무 이제 소신 없이 이리 따라고 저리 따라고 이렇게 하다가 결과가 안 좋았을 때는 남 원망만 하게 되고 본인의 발전은 좀 이룰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원칙과 소신을 가지고 탐욕과 미련 사이에서 빠른 의사결정을 하고 다음 기회를 잡는 그런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정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탐욕과 공포를 제어하지 못해서 결국에 그런 결과물이 나왔던 적이 있다고 하시는데요. 하지만 연습을 통해서 이것을 제어할 수 있다는 걸 윤겸 전문가 또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채팅창에서 러브수기님께서 지금이 딱 3분의 1 토막 계좌가 났다고 하셨는데요.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저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자책하시지 마시고 그 다음 기회가 반드시 있다는 걸 생각하시고 대책을 꼭 마련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해 보겠습니다. 바닥을 확실히 잡기 위해서 저희 노력하고요. 다만 이것을 잡는 건 사실 신의 영역이기 때문에 이 분할 매수에 대한 전략도 항상 중요하고요. 현금 잘 확보하셔서 강한 종목 잘 찾으셔야 됩니다. 마지막 코멘트 확인해 보겠습니다. 마지막 코멘트는 윤겸 전문가인데요. 10월 하락 진정세 온 뒤에 10월에는 이 하락에 대한 진정이 나올 것이고 그 뒤가 더 중요하다고 보시네요. 네. 저는 또 9월달 들어서 어떻게 또 미스터 보스로 좀 전환을 해서 현금 비중 80% 부분하고 바닥론하고 지하실론을 좀 언급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참 그런 예상을 뛰어넘는 어마어마한 지금 과대 폭락장
패닉장이 지금 연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이 여파 여진이 아직 안 끝났기 때문에 10월 달에 진정세가 오고 안정세가 좀 분위기가 갖춰지면서 반전할 수 있는 어떤 신호나 트리거가 나온 다음에 움직여도 늦지 않다. 느긋하게 이왕 이렇게 된 마당에 조급하게 서둘러서 이걸 빨리 만회한다. 조급하게 덤빌 필요는 없다. 라는 뜻에서 10월 하락 진정세 분위기가 좀 잡힌 다음에 전략적으로 대응하면 어떨까 해서 포매트를 남겼고요. 크리프트 스위스란 그 글로벌 투자 회사에서 아직 세계 경기가 최악이 더 남았다는 이제 언급이 언론에 나왔습니다. 각국의 그런 인플레이션에 대한 공포에 의한 긴축 금리 인상, 그다음에 모든 각국들의 이제 GDP가 떨어지고 국내 총생산이 떨어지고 세계 경제 성장률이 현재 2.6%인데 예상이 내년엔 1.6% 더 떨어질 것이다. 보통 한 3%는 세계 경제 성장률이 3% 이상 나와야지 그래도 세계 경제가 돌아간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지금 경제 성장률도 떨어지고 이런 부분에서 아직 더 여파 경기 침체 부분이 최악인 부분이 남았다는 언급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증시하고 바로 연결되니까 이런 예상 부분은 귀담아 듣고 대응을 하는 게 어떨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어제 미국 같은 경우 실업보험 청구가 수치가 더 떨어졌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 실업자가 없다는 얘기죠. 실업자가 이제 더 줄었다는 얘기죠. 그 얘기는 일자리가 어느 정도 잘 돌아가고 미 경제가 이렇게 위험한 그런 정도는 아니고 그래도 견실하게 버티고 있다. 그 얘기는 이제 금리 인상의 명분이 될 수 있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금리 인상을 더 고삐를 죄고 또 연준 인사들의 금리 인상에 대한 강한 발언 이런 부분 때문에 지금 증시가 반등을 못하고 맥을 못 추는 조금 반등하려면 위에서 내려 때리고 좀 올라가려면 때리기 이런 식으로 좀 이렇게 늘어지면서 처지면서 떨어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도 이제 애플 하반기 주가 전망을 좀 하향세로 또 잡고 있습니다. 애플이 기술주의 대표격인 미 중심 종목인데요. 그러니까 애플이 또 힘을 써줘야지 또 어떠한 시장을 끌고 갈 수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을 또 불안한 부분을 염두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또 이제 유럽 같은 경우는 지금 인플레에 의한 전쟁과 환율에 또 신음하고 있습니다. 영국 파운드 폭락에 의한 긴급 조치가 나오긴 했으나 하여튼 유럽 전체를 뒤덮고 있습니다. 러시아 푸틴 한 사람이 전쟁 일으키면서 아주 러시아 물론 땅덩어리가 큰 국가지만 한 국가가 전 유럽을 갖다가 그냥 아주 그냥 공포에 떠는 그런 지금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참 안타깝고요. 하여튼 우크라이나 또 합병 부분, 러시아 합병 부분 이게 바로 이제 장기화 될 수 있는 그런 좀 안타까운 또 상황이 되고 식량 곡물주의에 따라서 관심을 좀 돌아가는 동향을 좀 봐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주식이 이제 패닉셀에 의해서 세계 하락률 꼴찌라는 오명을 좀 달리고 있는데 러시아가 1등이라고 하네요. 그 다음에 2위인데 거의 꼴찌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바닥을 통과해서 지하실로 지금 진입했는데 지하실 몇 층까지 가느냐가 지금 관건이고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미국에서 이제 인플레이션 법안 보조금 현대자동차 관련해 가지고 법안을 발의했다고 하네요. 근데 이제 이게 얼마나 유예됐던 2025년까지 또 유예하겠다는 법안 발의를 한다고 하는데 이게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자동차 관련주 잘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북한이 연일 미사일 쏘고 있다 보니까 방산주도 계속 이런 힘든 장이지만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제 조금 그나마 반가운 소식인데요. 세계 국채 지수에 우리 관찰 대상국으로 등재를 했다고 하네요. 근데 이게 이제 올해 되는 게 아니라 내년에 되다 보니까 좀 아쉽게도 지금 이렇게 좀 올해 빨리 되면은 좀 어떻게 그래도 증시라도 조금 반가운 소식인데 내년에 된다 보니까 좀 기다려야 되는 이런 부분. 이게 이제 내년에 등재가 되면 이제 자본 유입, 투자금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신호탄이다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다는 걸 좀 말씀드리고요. 그나마 지금 이런 건 어려운 장세에서 관심으로 보는 주는 이제 테슬라가 이제 AI 로봇 AI 데이 그런 이제 발표 진행이 있다 보니까 로봇주를 한번 또 체크해 보시고 10월 달에요. 그다음에 이제 IPO 기업 공개 상장이 있는데 이제 밀리의 서재라는 기업이 이제 상장을 한다고 합니다. 전자부 아실 겁니다. 전자책
시장 점유율 1위 기업입니다. 그래서 이런 또 어려운 장에서는 IPO 기업 공개 상장하는 기업들의 관련주들을 한번 체크해 보시면 어떨까 해서 시황하고 변수하고 이런 관심 섹터 말씀을 정리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밀리의 서재 상장 이슈에 대해서 저는 관심 많은데 책 안 봅니다 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인터넷 요즘 이쪽이 좀 뭐 좋지가 않다 보니까 성장 주식들이 좋지 않다 보니까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관련주 있나요? 네, 오늘 제가 이거 안 그래도 밀리의 서재 관련주 가지고 있습니다. 오셨어요? 예, 그거 하나 이따가 설명 추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오늘 신호등은 그래도 한번 대표적인 종목들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채팅창에서 네옴시티 관련주 관심 있게 보셨고요. 그리고 세 분 전문가가 모두 로봇주에 대해서도 주목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여기에 또 주말 사이에 있을 여러 변수들 가운데서 지금 조금 전에 또 윤겸 전문가가 말씀을 해주셨는데 전쟁에 대한 이슈, 푸틴이 우크라이나 네 곳 지역에 대해서 합병에 서명하는 그 이슈가 또 있습니다. 따라서 세 가지 한번 압축해 볼게요. 세 종목 모두 고점 대비해서 딱 30% 조정을 받았습니다. 네옴시티 관련주 가운데 한미글로벌 매수 관점이시면 초록불. 그리고 두 번째는 로봇입니다. 레이노 로보틱스 고점 대비 30% 하락한 상태입니다. 매수 관점이시면 노란불.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쟁 관련해서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보겠습니다. 하나그룹에서 대우조선해양을 품었고 또 한국항공우주에 대해서도 인수 관심을 보여준다라는 뉴스가 얼마 전에 나오기도 했었는데요. 관련해서 계속 뉴스 또 추적을 해보시고요. 자, 이렇게 빅딜에 대한 본능을 보여주고 있는 방산주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에 대해서 매수 관점이시면 빨간불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중요한 시기, 현금이 정말 중요한 이런 시기에서 그리고 관망이 더욱더 중요한 시기에서 이렇게 매수 카드를 들기가 사실 쉽지가 않으실 텐데요. 대표적인 세 가지 종목에서는 자신 있는 매수 관점이 나올 수 있을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겸 전문가님 불 확인해 주시고요. 이정호 전문가, 신상원 전문가가 초록불, 윤겸 전문가가 노란불을 주셨네요. 자, 초록불 두 분 나왔습니다. 한미글로벌이죠. 네옴시티 관련주 한미글로벌. 신상원 전문가님. 네, 저는 일단 왕자님이 곧 오시니까 한미글로벌을 계속 지금 주시해서 보고 있기도 하고 매일매일 이제 후보안으로 가져올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또 한미글로벌이기도 한데 가장 이제 시세를 먼저 냈고 그리고 오늘도 장 초반에 이제 좀 꿈틀꿈틀대는 흐름도 있고 또 회사도 이렇게 나쁜 회사도 아니고 실적도 받쳐주고 있고 PM 관련해서는 세계 10위권 안에 드는 우리나라 유일한 회사이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실적도 기반돼 있고 이슈도 같이 돼 있고 또 시세도 제일 먼저 주도를 했던 이력이 있기 때문에 이 한미글로벌을 택했습니다. 네, 이정호 전문가님, 한미글로벌이 네옴시티의 직접적인 수혜주잖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네옴시티랑 로봇이랑 많이 고민을 했었는데 로봇 같은 경우는 다음 주 좀 약간 신규 상장주가 있습니다. 약간 그러면서 페페터리 분위기로 간다라고 한다라면 페페터리 분위기가 뭐냐면은 신규 상장주가 나오면서 약간 기존의 페페터리 관련 종목들이 약간 수급이 약간 분산되는 모습세가 나오면서 가던 종목은 더 잘 갔습니다. 대표적으로 코스모학 같은 경우에는 그 전에는 MPC보다는 상승률이 적었지만 신규 상장주 성일하이텍, 세피캠이 부각이 더 되면서 코스모학이 더 많이 갔던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약간 로봇 관련주들은 다음 주 그리고 신규 상장주 나오고 나서 조금 판도가 바뀔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래서 약간 고민을 했던 부분이 있고 네옴시티 관련해가지고는 어떻게 본다라면은 직접적인 수혜를 제일 많이 받는 기업 중에 하나고 그 중에서 약간 어떻게 본다라면은 네임밸류 그리고 시총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저는 좀 저렴하다는 느낌이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본다면 한 번의 상승 이후 어느 정도 주춤을 하고 있는데 이번 지수 급락 나올 때도 한 번밖에 급락이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 전부터는 약간 어느 정도 지켜주는 모습세가 좀 있다. 2만 원 가격대를 좀 지켜주는 모습세가 있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좀 더 유심히 지켜보고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윤겸 전문가님, 로봇주에 대해서 상장 이벤트가 있는데 지금 매수 관점 괜찮으시겠어요?
저는 이제 앵커님 질문에 왜 이제 노란불 로봇, 레인보우 로보틱스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왜 저는 이제 사실 건설주, 네옴시티는 제가 또 뭐 주식 시만원에서 한번 또 언급을, 브리핑을 드린 적이 있는데, 이제 그 네옴시티가 뭐 이제 왕세자도 오고 진행을 됩니다. 근데 이제 약간 이제 거기에 대해서 퀘션을 한번 달아봐야 되고 유심히 체크해야 될 부분이 실효성하고 사업 규모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 진행되는 데 있어 갖고 이제 계획대로 시간 플랜에서 그대로 갈 것인가도 한번 좀 점검 체크를 해봐야 되지 않나, 그런 이제 약간 불안한 점하고 의문점 캐션, 그리고 네옴시티 관련해서 여러 가지 그 관련 전문가들이 또 이제 어떤 사업 초기에 많이 그 이탈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순조롭게 그냥 바로 계획대로 잘 진행된다면 뭐 어마어마한 프로젝트도 건설주들이 큰 혜택을 받을 수 있겠으나 어떤 차질 부분, 계획에 이제 뭐 약간 오점이 생긴다든지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그게 좀 딜레이 되면서 그게 또 주가에 반영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약간 불확실성도 내포돼 있다. 그래서 저는 차라리 로봇 관련주들은 어쨌든 간에 중장기적으로 미래 산업 먹거리 분야이기 때문에 멀리 봐서는 로봇주를 더 보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그런 개인적인 의견에서 한번 로봇 관련 불을 눌렀습니다. 네. 네. 4분기에 로봇 지능 정책이 우리나라에서 나온다고 하고요. 또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의 숨은 수혜주로 로봇주에 대해서 이야기 나오는데요. SBB테크라는 종목이 옵니다. 10월 17일 코스닥 상장 예정돼 있고요. 감속기 글로벌 탑티어를 노리고 있는 감속기 종목입니다. SBB테크 현재는 적자지만 흑자 전환하면서 고성장할 거라고 전망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네요. 자, 이렇게 코멘트 확인을 해봤고요. 이어서 오늘장의 추천주 동향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은석 캐스터입니다. 네, 강한 녀석들의 흐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장의 바닥이 대체 어디까지일까요? 예측할 수 없는 장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간밤 미국 뉴욕 증시의 하락으로 우리 증시도 오늘 다시 하락했습니다. 현재 코스피는 2년 2개월 만에 2140선대로 추락했다가 현재는 2160선대까지 회복을 해줬고요. 코스닥은 현재 670선대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특히 삼성전자는 5만 1,000원대까지 하락하면서 52주 신저가를 경신했고, LG 에너지솔루션도 3% 넘게 하락하면서 대형주들의 순환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특히 테슬라와 애플의 하락세까지 이어지면서 관련주들도 하락하고 있는 오전장 지나고 있습니다. 네, 요즘엔 정말 하락하지만 않아도 선방해주는 느낌이 드는 그런 시장인데요. 오늘 토마토 티켓 업데이트는 쉬어갑니다. 하지만 좀 아쉬운 종목이 있다면 신기수 전문가의 이엔드입니다. 현재 9.23% 상승하면서 티켓의 문턱에서 아쉽게 좌절됐는데요. 이엔드는 2차 전지 수요 증가에 대응해서 이 새만금의 제3공장을 건설하기로 했다는 소식에 오늘 강한 상승 탄력 들어오고 있네요. 네, 그러면 현재까지의 전문가별 토마토 티켓 보유 현황 체크해 보도록 하시죠. 네, 현재까지 전문가별 토마토 티켓 최인호 전문가가 현재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티켓 3장으로 단독 선두를 달리고 있고요. 그 밑으로는 윤겸, 신상원 그리고 신기수 전문가가 티켓 2장씩을 보유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밑으로는 이정우 전문가가 티켓 1장으로 함께하고 있는 모습이네요. 네, 이런 장 속에서 추천주를 추천한다는 게 정말 쉬운 시장은 아닌데요. 그래도 오늘 시장에는 또 어떤 강할 종목들이 있는지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도 금요일 오전장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어떤 종목들이 나올지 화면으로 보시죠. 신상원 전문가 영창케미칼, 이정호 전문가 덴티움, 윤겸 전문가 HB테크놀로지입니다. 윤겸 전문가의 종목부터 보겠습니다. 밀리의 서재 관련주 HB테크놀로지라고요. 투자 포인트 주시죠. 네. HB테크놀로지는 이제 반도체 관련 장비 제조 도소매하는 기업입니다. 근데 이제 특징으로서 이제 뭐 최근에 삼성이 OLED 투자하는 데 있어서 이제 그 공급 부분에 있어서 수혜가 좀 기대가 되고요. 그다음에 애플의 그 폴더블 부분 출시로 인해 갖고 거기 관련된 또 공급적인 수혜 부분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전에 그 밀리의 서재 그 IPO 기업 공개하면서 상장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제 이 기업이 이제 관련성이 좀 있는데요. HB 인베스트먼트 이제 같은 하여튼 가족 회사죠. 이 회사의 이제 지분을 많이 소유하고 있는데 이제 HB 인베스트먼트가 밀리의 서재의 지분을 또
어느 일정 정도 지분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밀리서저가 이제 기업 공개에서 상장이 돼서 이제 상장이 되면은 그에 따른 이제 혜택이 연쇄적으로 HB 테크놀로지에 어느 정도 수혜가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가 되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삼성으로부터의 공급 OLED 투자 부분의 수혜, 애플폰 출시에 대해서 관련된 또 수혜 부분, 또 밀레서제의 관련성 이런 부분이 이제 10월달 이제 뭐 들어서 이제 어느 정도 기대와 이런 부분이 호재로 엮이면서 충분히 상승할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는가. 차트상 뭐 일봉상 월봉상 봐도 상당히 뭐 지금 뭐 모든 종목들이 마찬가지죠. 저점에 지금 치달이고 있고 충분히 추세 전환할 수 있는 이런 부분하고 실적 부분이 기대되고 있기 때문에 상승 추세 모멘텀이 있다라고 보고 이 종목을 이런 어려운 장이지만 그래도 추천을 드려야 되니까 꼭 뭐 매수하시라는 말씀은 아니고 눈여겨보시면서 흐름 동향 파악하시고 밀레서재 기업 공개 상장에 대해서 연관성이 있으니까 또 관심 있는 분들은 또 접근하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수가는 현재가에 진입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목표가는 한 2,000원까지는 다음 달 시장이 좀 안정되면은 상승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보고 있고 손절가는 1,500원 잡고 대응하시면 무리가 없을 듯해서 HB 테크놀로지를 추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실적 성장주라고요? 실적 문제 없는 거죠? 네. 실적 너무 중요하잖아요. 3분기 실적 발표 다음 달 중순입니다. 1분기 때도 이제 흑자 전환을 했고요. 예, 이제 하반기가 좀 더 기대된다는 뜻에서 말씀을 정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작년에는 적자가 나온 기업인데요. 그런데 1분기 흑자, 또 2분기 소폭 1억 원의 적자가 나왔습니다. 턴어라운드 예상해주고 있는 종목이시네요. HB 테크놀로지, 삼성의 OLED 투자 관련주, 여기에 밀리의 서재 쪽에 HB 인베스트먼트를 통해서 지분을 갖고 있는 기업입니다. 매수가는 현재가, 목표가는 2,000원, 손절가는 1,500원 선 설정해 주셨고요. 매수가 현재가 맞으시죠? 네, 현재가로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HB 테크놀로지였고요. 이어서 두 번째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정우 전문가의 덴티움 볼게요. 3분기 실적 시즌에 또 실적 잘 보여줄까요? 네, 덴티움 어떻게 보면 실적 3분기 실적 기대하면서 갖고 온 종목입니다. 네, 임플란트 관련주고 중국 임플란트 정책 발표를 했는데 그게 어떻게 본다면 좀 수혜를 볼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어요. 어떤 정책이냐면 임플란트 가격 제한을 합니다. 네, 4,500유안으로 가격 제한을 하는데 이것 때문에 더 어떻게 본다면 가격이 싸져서 판매량이 증가가 될 수 있는 부분도 있다라고 보고 있고 이번 연도를 예상치 하는 게 매출액이 작년 대비 계속적으로 늘어납니다. 매출액 증가하는 것보다 영업이익 증가하는 게 더 크다. 이 임플란트 같은 경우는 팔면 팔수록 큰 수익을 볼 수 있는 사업이다. 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이 중국뿐만 아니라 이제 러시아도 어느 정도 전쟁이 끝나고 수출이나 이런 부분이 잘 이루어진다면 이 러시아에서도 우리나라 임플란트가 큰 인기를 끌고 있으니까 더욱더 각광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러시아 전쟁이 끝나는 거는 뭐 이번 연도가 아니라 뭐 내년까지도 생각해 볼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고 지금 가격대도 어떻게 본다면 계속적인 조금 하락세가 나오고 있는데 지켜줘야 될 자리는 좀 지켜주면서 이때까지 올라가고 있다. 상승 추세는 안 무너지고 올라가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 가격대도 충분히 진입할 가격대다라고 말씀해드리고 싶고 목표가는 99,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74,000원까지 보시면서 대응하시는 전략이 낫지 않나라고 말씀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중국의 정책 변화로 인해서도 수혜가 예상되고 있는 종목이군요. 덴티움입니다. 올해 영업이익과 매출액 각각 80%, 30%대 성장세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실적주 덴티움, 매수가는 현재가, 목표가는 99,000원, 손절가는 74,000원 설정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또 IT주 남아있는데요. 신상원 전문가의 종목입니다. 영창케미칼 IT 소재주죠. 투자 포인트 알아볼까요? 네, 영창케미칼은 이제 반도체 공정재료 개발하는 제조 사업하는 업체고요. 일단 이 회사가 그 세계 최초라는 타이틀을 갖고 있는 게 많습니다. 좀 용어가 좀 어렵고 복잡하긴 한데 포토레지스트용 린스를 세계 최초로 개발했고 또 ARF 이머전 공정률 린스를 세계 최초로 개발해서 그걸 양산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뭐 도프, 레졸루션, 버티컬 프로필 등의 이제 제품을 글로벌 반도체 회사들에 이제 납품을 하고 있는데
뭐 글로벌 반도체 회사면 뻔하죠.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렇게 있고요. 그다음에 실적도 괜찮습니다. 신규 상장한 회사이긴 한데 주가 바닥을 만들고 지금 시장이 흔들림이 나와도 바닥에서 계속 거래가 좀 살살 붙으면서 좀 올라오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실적은 작년 이제 660억 정도 매출이 나면서 신규 상장을 했는데 올해 이제 한 860억 정도, 한 30% 가까이 성장이 예상되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1분기에 단기순이익 흑자 전환도 했고 2분기에 순이익 흑자 전환을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진입 전략을 말씀드리자면 지금 현재가 오늘 시장 대비 보합해서 움직이고 있는데 현재가 13,000원 정도, 13,000원 이하에서 충분히 진입이 가능하고요. 요즘에 변동성이 크다 보니까 손절가를 1,800원, 그리고 목표가를 좀 높이 16,000원, 제가 여기 초록색 줄을 해놨는데 거기까지 16,000원 정도까지 목표가를 보고 대응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반도체 공정에 들어가는 소재를 개발하는 기업인데요. 많은 소재들에 대해서 국산화를 시도하고 있고 뿐만 아니라 포토레지스트용 린스를 세계 최초로 개발한 기업이라고 합니다. 양산까지 들어갔다고 하네요. 영창케미칼 매수가는 현재가, 목표가는 16,000원, 손절가는 1,800원 선입니다. 오늘 또 공개방송 일정이 있는데 신상원 전문가님 공개방송이시죠? 네, 오늘은 4시에 이제 유튜브에서 동시에 이제 진행할 예정인데요. 어제도 말씀드리고 그랬지만 하소연하러 오셔도 되고, 아까 이제 시간이 좀 부족해서 제가 이런 하락장에서 어떻게 전략을 대응을 하는지, 우량주를 갖고 계시던 아니면 성장주를 갖고 계시던 종목을 이제 좀 리밸런싱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오늘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목을 추천하고 이러는 것보다 이런 어려운 시장에서 우리가 헤쳐나가는 방법, 제 경험에서 오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또 우리 모든 투자자분들 좀 마음을 위로하는 자리를 만들겠습니다. 네, 위로 받으시고 대책도 마련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세 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도움드릴 수 있는 내용들 확인해봤습니다. 다만 주가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하시면서 투자하십시오. 현재 양대지수가 상승 시도하는데요. 강보합인데 장중 고점 형성하고 있네요. 오후장은 어떻게 될지 토마토TV와 함께해 주시죠. 고맙습니다.